어머니 아픈 건 뭐, 골프나 치러 가요. 주말에 날씨 좋대요. 3월의 햇살이 은행 창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마지막 근무일 38회를 함께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손님들은 여전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풍경이 특별하게 느껴졌지요. 영희 씨,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후배 직원이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요. 이제 제 일은 끝났어요. 퇴근 후 그녀는 마포로 향했어요. 손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함이 쥐어져 있었지요. 아들 준호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중개사무소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계약서 다 준비해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계약서 위에는 마포구 신수동 101동 2004호라고 적혀 있었지요. 24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크기였지요. 보증금 3억, 월세 80만 원. 그녀는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지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놓았고 보너스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준호를 키우며 더 악착같이 모았지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준호는 몇 번이나 말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생각은 확고했지요. 아니야. 내가 좋은 곳에서 시작해야지. 도장을 찍었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봄바람이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면 됐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영희는 슈퍼마켓에 들렀지요.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샀어요. 두부, 돼지고기, 배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를 끓여줄 생각이었지요. 원룸 현관문을 열었어요.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요. 거실과 방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부엌은 2사람이 서면 비좁았지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충분한 곳이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김치를 썰고 두부를 넣었지요.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작은 부엌을 채웠어요. 문자가 왔어요. 준호였지요.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저녁 걱정 마세요.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먹을 저녁이 되어버렸지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곧 준호는 자기 가정을 꾸릴 테니까요.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떴어요. 혼밥에도 익숙해졌지요. 남편이 떠나고 준호가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는 결혼까지. 혼자 먹는 밥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주거 문제. 뉴스는 온통 집 이야기였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준호는 걱정 없겠네. 엄마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준호가 웃고 있었지요. 신부와 함께 새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준호는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영희는 몰랐어요. 그 집이, 그 계약서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녀의 봄날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아직은 몰랐지요. 창밖에는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영희는 원룸 욕실 청소를 시작했지요. 계약서를 돌려받은 뒤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안일도 더 부지런히 하게 됐지요. 오늘은 구석구석 깨끗이 해야지.
욕실 바닥에 세제를 뿌렸어요. 브러쉬로 타일 사이사이를 문질렀지요. 물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영희는 몸을 더 숙였어요. 그때였어요. 발이 미끄러졌지요. 세제 거품 위에서 균형을 잃었어요. 영희의 몸이 뒤로 젖혀졌지요. 등과 허리가 욕조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으윽!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영희는 욕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타일이 뺨에 닿았지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지요.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도와. 줘요.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요.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씨, 계세요? 옆집 이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이순자는 같은 층에 사는 60대 여성이었지요. 가끔 김치를 나눠주곤 했어요. 영희 씨,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영희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여기. 여기 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순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 달 전 영희가 알려줬었지요. 세상에, 영희 씨, 이순자가 욕실로 뛰어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영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요원들이 영희를 들것에 옮겼지요. 이순자가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가족분한테 연락하셨어요? 아들이. 있어요. 영희가 가까스로 말했지요. 이순자가 영희의 핸드폰을 집어왔어요. 구급차 안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6번째에서야 연결됐지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약간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지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욕실에서 넘어져서.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요? 많이 다쳤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없었어요.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허리를. 많이 부딪혔어. 혼자 못 일어났어.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이번 주라서 병원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괜찮아. 큰일 아닐 거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일단 검사 잘 받으시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지요. 이순자가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영희 씨. 병원에 도착했어요.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입원을 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자가 입원 수속을 도와줬지요. 병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지요. 이순자가 물을 따라줬어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해 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바쁠 거예요. 우리 아들. 이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영희는 유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요. 준호의 약혼녀였어요. 혹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어머님,
유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유미야, 엄마가 다쳤는데 네? 많이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어. 혹시 시간 되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이번 주가 정말 바빠서요. 결혼 준비 때문에 웨딩홀도 가봐야 하고, 스튜디오 예약도 해야 하고요. 그래. 그렇구나. 다음 주에는 꼭 찾아뵐게요.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영희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지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었지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가슴은 차가워져 갔지요. 밤이 왔어요. 병실은 고요했어요. 옆 침대 환자는 자고 있었지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 바쁜 거 당연하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요.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계약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지요.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 영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아프지 않겠다고. 준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에게 봄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병원 둘째 날 밤이었어요. 이순자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지요. 영희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의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옆으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저 어딘가에 준호도 있을 거예요. 유미도 있을 거예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지요. 오후 3시에 온 거였어요. 엄마, 몸 좀 어때요? 일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지요. 영희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괜찮다고 해야 하나? 보고 싶다고 해야 하나?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시계를 보았어요. 밤 10시였지요. 소등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요.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요.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영희는 생각했어요. 준호가 바쁜 건 당연했지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해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지요. 자정이 넘어갔어요. 영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의미 없이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지요.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영희는 화면을 봤지요. 발신자는 유미였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일까? 메시지를 열었어요. 일요일 9시 남서울 CC 골프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준호 오빠랑 같이 갈게요. 날씨 좋으면 좋겠다.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골프? 일요일은 모레였어요. 유미가 말했던 그 바쁜 일정 속에 골프가 있었던 거예요. 영희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지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더니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지요. 잘못 보낸 거겠지. 유미가 다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낸 거예요. 실수였겠지요. 하지만 그게 더 아팠어요.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어요.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요. 다시 누웠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요. 진정해. 진정하자.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지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췄지요. 뭐라고 말하지? 골프 가지 말라고? 엄마 보러 와야 한다고? 그럴 수 없었어요. 영희는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렸지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지요. 백엔리지 젖어갔어요. 이게 맞는 걸까? 영희는 생각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지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노후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나는 뭐지? 아들은 골프를 가고 있었어요. 약혼녀는 웨딩 준비가 바빴지요. 그들의 삶에 영희는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갔어요. 병실은 고요했어요. 옆 침대 환자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지요. 영희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유미의 메시지를 또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를 정도였지요. 답장을 해야 하나.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 보낸 거죠? 라고 물어볼까요? 골프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끄고 베개 밑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영희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아들을 위해 준비한 행복의 대가인가?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답은 없었지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어요. 새벽 순찰이었지요. 할머님 주무세요? 영희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지요. 다시 고요해졌어요.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을 보았지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지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계약서 사진을 열었어요.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 보증금 3억에 월세 80만 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확신이 흔들렸어요. 아침이 왔어요.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지요.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잠 못 주무셨어요? 조금 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통증이 심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영희는 다시 핸드폰을 보았어요.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지요. 유미에게서도 추가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냥 모른 척 해야겠지. 결심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지요. 창밖에서는 봄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창밖의 하늘이 점점 밝아졌지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결심이 섰어요. 아침 7시였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들었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네. 부동산입니다. 중개인의 목소리였어요. 저 박영희입니다. 아,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계약한 아파트요.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전화선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중개인이 놀란 것 같았지요. 네, 취소요. 계약금은 이미 들어갔는데요. 알아요. 위약금 내면 되죠. 그렇긴 한데, 갑자기 왜요? 제 사정이 생겼어요. 취소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됐어요.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결정했지요. 오전 내내 영희는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갈았지요. 의사가 회진을 돌며 상태를 체크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틀만 더 안정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영희는 다시 홀로 남았지요. 점심 식사가 나왔어요. 밥과 미역국, 나물 반찬이었지요. 영희는 몇 숟가락 뜨다가 멈췄어요. 입맛이 없었지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영희는 간호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들어온 건 준호와 유미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엄마! 목소리가 컸어요. 영희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왜 그래? 왜 그래요가 아니라! 엄마! 계약 취소했다면서요? 유미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요. 영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지요. 취소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병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영희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차분했지요. 엄마가 넘어졌을 땐 안 오더니 엄마! 집을 잃으니까 달려오네.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지요.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바빴잖아. 회사 일도 있고, 웨딩 준비도 있고, 엄마, 그건... 골프도 가야 하고, 유미가 숨을 삼켰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지요. 어머님, 그건 제가 실수로 보낸 거 알아. 그래서 더 슬펐어.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지요. 너희한테 엄마는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이구나. 돈 줄 때, 집 줄 때만. 엄마, 그게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요. 그럼 뭔데? 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잖아. 회사가 정말 바빴어요. 그래, 골프 칠 만큼 바빴겠지. 유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많이 준 건 아닌가? 너무 쉽게 준 건 아닌가?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었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었어. 그걸 다 너한테 줬지. 죄송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엄마도 배웠으니까. 영희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유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결혼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른들이잖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안 도와줄 거야. 준호가 한 발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엄마도 알아. 영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너한테만 맞춰 살 수는 없더라. 엄마, 가봐. 엄마 쉬고 싶어. 준호와 유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병실 문을 나섰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영희는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이게 맞아. 이게 맞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이순자가 찾아왔지요. 손에는 죽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영희 씨. 아들 왔다 갔다면서요? 네, 왔다 갔어요. 얘기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이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럴까요? 네.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지요. 새벽에 깨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영희는 상쾌하게 눈을 떴지요. 허리 통증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어제보다 훨씬 밝으세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지요.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지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시작. 핸드폰을 들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요. 취소로 돌아온 돈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액수였지요. 이제 뭘 할까? 기대가 됐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지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날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자신의 봄날이 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희는 퇴원하는 날을 맞았지요.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영희는 천천히 짐을 챙겼지요. 많지 않았어요.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몇 벌이 전부였지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타세요. 현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규정이에요. 영희는 웃으며 휠체어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밀어줬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현관 앞에 섰지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어머님. 네, 감사했어요. 영희는 일어섰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지요. 병원 앞 도로로 나왔어요.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하얀 눈처럼 떨어지는 꽃잎들이 영희의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영희는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지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버스가 왔어요. 영희는 천천히 올라탔지요. 카드를 찍고 빈자리를 찾았어요. 창가에 앉았지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어요. 가로수, 아파트,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영희는 생각했어요. 효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야.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유미의 당황한 표정도 생각났어요. 부모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야.
단순한 진리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제야 깨달았지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영희는 곁에 있었지요. 밤새 간호했어요. 손을 잡아줬지요. 말없이 함께 있어줬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버스가 영희의 동네에 도착했어요. 천천히 내렸지요.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어요. 슈퍼마켓 앞을 지났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지요. 영희 씨, 퇴원하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어요. 원룸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지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일주일 동안 비워뒀던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요. 먼지가 날렸어요. 영희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집안이 깨끗해졌지요. 영희는 소파에 앉아 쉬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지요. 엄마, 퇴원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영희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지요. 뭐라고 써야 할까? 결국 짧게 답했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었지요. 저녁이 되었어요. 영희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지요. 계란을 하나 넣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영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와 영희의 손에 내려앉았어요. 작고 하얀 꽃잎이었지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준호에게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어요. 다만 내가 언젠가 그 의미를 알길 바랄 뿐. 꽃잎이 손에서 다시 날아갔어요.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지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아. 사랑한다는 건 놓아줄 줄도 아는 거야. 밤이 왔어요. 영희는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통장 잔고를 생각했어요. 돌아온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했지요. 여행을 갈 수도 있었어요.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었어요. 혹은 그냥 조금씩 쓰며 살 수도 있었지요. 천천히 생각하자.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인생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순자였어요. 영희 씨, 집에 잘 도착했어요? 네, 언니. 고마워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영희는 웃음이 났지요. 혼자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지요. 걱정도 후회도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여전히 날리고 있었지요. 영희의 봄날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자신만의 봄날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희는 눈을 떴지요. 허리가 한결 나아져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지요. 영희는 알았어요.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아픔도 오지만
치유도 온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